왜 월급은 통장을 스치기만 할까?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이 모든 건 박봉 때문이야. 오늘의 사연자, 과연 그럴까요? 그럼 전 어떻게 월 200만원대 월급을 가지고 4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을까요? 제가 가졌던 마인드를 오늘 곳곳에서 다 이야기할게요. 순살 치킨이 왜 순살인지 아세요? 뼈가 털렸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왜 당신이 돈을 못 모은지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통장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귀가 엄청 얇아요. 웬만한 마케팅에 다 넘어가죠. 예를 들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런 거에 그냥 환장하시죠. 커플링을 맞추러 갔는데 금은방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한 번뿐인 커플링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혹해서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커플링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귀가 얇다면 평생 돈 못 모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게 자주 있거든요. 이성친구와 1주년, 입사 2주년, 첫 신혼집, 첫 자동차, 첫 저금통, 첫 가계부 등 무한대로 처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니 월급이 통장을 스칠 뿐입니다. 여러분, 돈에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귀가 얇아서 그동안 이런 소비를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지난달 카드 지출 내용만 훑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왜 샀지? 싶은 게 딱 눈에 반짝반짝 보일 거예요. 둘, 돈을 돈으로만 본다. 돈은 당연히 쓰라고 있는 줄만 알고 있는 부류죠.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돈은 피와 같이 순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돈을 쓰자 라고 외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매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30대 중 순자산 10억을 달성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돈으로 봐서 그랬을까요?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라는 출처 이상의 이야기를 믿고 실행했을까요? 아니죠. 돈은 1차원적인 교환의 수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 명확히 나와 있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이게 돈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200만원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닌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해야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 어떻게든 핑계를 대요. 정말 갖가지 돈을 써야 할 핑계를 댑니다. 뭐 대회 나가면 상을 쓸어올 정도로 잘 붙이죠.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한 치맥. 이벤트 하니까 할인받아 사는 셈이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 야식 먹어야지.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핑계네요. 오늘 하루 고생한 것과 치맥이 무슨 상관일까요? 고생했으면 일찍 수면을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힐링을 하면 되죠. 오늘 고생했으니까 치맥이다? 그냥 치맥을 하고 싶은 거고 돈을 쓰는 합리화를 위해 갖다가 붙인 게 아닐까요? 그럴 바에 마음 편히 한 달에 치맥하는 날을 몇 번으로 정해놓고요.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산뜻하게 소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벤트 하니까 할인받아 산다고요? 돈 관리 좀 한다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데요. 이벤트가 없었다면 애초에 소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불필요한 소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평소에 필요했던 물건이거나 세일을 기다리며 째려봤던 상품이면 모를까 이벤트 하니까 돈 벌었다라는 마인드로는 돈을 모으기 힘듭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 야식을 먹겠다고요? 예언 하나 할까요? 만약 위와 같은 마인드라면 돈도 못 모으고 다이어트도 못합니다. 진정 다이어트를 열망한다면 right now 야식을 끊었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야식이라고 생각하니 평소보다 더 비싼 음식을 주문하며 통장을 통장으로 변신시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본인이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갑을 날씬하게 만듭니다. 돈 빼고 살 얻지 말고 살 빼고 돈 모읍시다. 넷, 연말 보너스를 보너스라 생각한다. 제발, 플리즈. 보너스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말 보너스가 말 그대로 보너스라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연말 보너스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꽁돈이 아니에요. 보너스라고 흥청망청이를 소환해서 쓰니까 돈을 모으기 어려운 거죠. 제가 저축률 높은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봉이 4천만원이고 2천만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률은 50%고 연말 보너스는 300만원을 받는데요. 그 분은 연말 보너스의 90%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즉 270만원을 저축한다는 거죠. 연말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연 저축률이 10% 이상 쫙 올라갑니다. 2천만원 저축액 중 270만원이 연말 보너스니까요.
저축률 높은 사람들이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이런 소소한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5. 큰 돈을 쓸 때 작은 돈을 우스워한다. 작은 돈을 비교적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돈은 100원, 1000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돈을 말합니다. 혼수를 준비하러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상담원의 현란한 영업력에 끌려가죠. 이런저런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하니 이미 1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상담원이 친절하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제안하죠. 고객님, VIP시니 20만원짜리 청소기 15만원에 드릴게요. 평소 15만원은 어떤가요? 큰돈이죠. 치킨이 무려 10마리나 하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0만원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니 15만원은 1.5%에 불과하는 작은 돈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못 모으는 분들은 큰 돈을 쓸 때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게 아니라 스쳐가게 본인이 만드는 거죠. 6번째, 세일가의 정가를 그대로 믿는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의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에 걸려져 있는 분들이요. 동네 다니다 보면 속옷을 폐업 정리한다는 매장 보셨죠? 가보면 대박이에요. 정가의 70%, 80%씩 확 깎아서 판다고 하죠. 수면바지 한 장에 80% 세일해서 1만원, 노마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가는 5만원이네요. 브랜드 없는 수면바지가 5만원? 답 나오죠? 정가는 판매자가 실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일가로 팔아도 마진이 남을만 하니까 파는 것이죠. 단, 유통기한 임박의 경우는 적자 봐도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이 왜 돈을 모을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왜 돈이 안 모이는지 감 좀 잡히셨나요? 아직 감이 안 잡혔다면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을 더 빨리 만나고 싶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절약!